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 산업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그런데 한국 소리를 내야하는 상황에 상법 개정안을 놓고 재계와 정치권이 맞붙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모시고 관련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3일 전에 16개 그룹 사장단이 모여서 긴급 성명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9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 내용과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예. 그만큼 경제계가 긴박했다는 것이고요. 예. 크게 두 가지 취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 경제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정치권이 이제 경제 살리기 입법에 좀 나서달라. 그게 하나의 메시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히 그 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했지 않습니까? 그 상법 개정안.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기업 경영의根幹을 크게 흔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 논의를 지양해달라. 이 두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핵심이 주주 이익 보호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공개 토론까지 할 의향이라고 밝혔는데 지금 재계에서는 이 개정안의 어떤 부분이 좀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지금 현재 회사만 되어 있는데 여기 주주까지 포함시키는 게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감사위원회 분리 선출이 지금 현재 1명인데 2명으로 확대하는 거. 그리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거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는 얼핏 보면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주주가 하나 들어감으로 있어서 그 주주에게 이사가 이제 주주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면 소재기권을 부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사가 정상적인 그 경영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주는 단일체 개념이 아닙니다. 다양한 주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 주주도 있고, 그다음에 그 소액 주주도 있고, 또 장기 투자자도 있고, 단기 투자자도 있고, 또 기간 투자자도 있고, 행동주의 펀드도 있고, 그렇죠. 사모펀드.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합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사들은 이제 소재기에 대비해서 다양한 어떤 방어 수단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자면은 이해관계를 합치시켰다는 그 노력을 증빙을 하기 위한 자료를 모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의사결정이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과감한 신산업 진출을 위한 M&A나 그다음에 그 대규모 설비 투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차질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해관계가 다양한 투자자들이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주장의 핵심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 소액 주주에 대한 배려나 보장이 좀 부족하다 이건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떨까요? 예, 기업들이 사업 재편 과정에서 물적 분할 등 자본 거래에 있어서 소액 주주분들이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경제계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이 어떤 그 상법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 과잉 입법이 이루어지면 기업들의 어떤 그 경영의 예측 가능성이 법적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핀셋 교정을 해야 되지 초과상간 그 빈대잡으려다가 초대상간 태우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어떤 그 합병 비율이 문제라면 합병 비용 살충 방식을 이제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물적 분할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가 피해를 받는다면 이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그 신주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력 수출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어느 것 하나 좀 위치가 불안정해 보이는데 특히 어느 분야가 가장 위기라고 보십니까? 예, 어느 분야로 탁 찍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든 주력 산업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017년부터 이제 트럼프 1기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미중 갈등이 아주 격화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중국이 이제 어떤 자국의 산업의 어떤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상당한 규모의 그 자금을 투입하면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상당히 겹치는 그런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이 상당히 올라왔고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은 지금 전기전자, 모빌리티, 화학기계 이런 첨단 산업 OECD 기준으로 분류하는 첨단 산업 경쟁력이 2022년부터 오히려 우리나라를 추월한 그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제 주주 확보가 중요할 텐데 당장 제 주위만 해도 이제 국내 주식은 하지 않고 코인이나 해외 증시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게 우리나라 주식이 저평가된 이유가 지배구조 때문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 본부장님 말씀도 궁금합니다. 예, 그 지배구조라는 것은 매우 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이 기업의 주가는 그런 추상적 개념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예.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정시의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아주 현실적이고 그리고 직접적인 원인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세계 언어학자들도 그 지배 구조가 그 정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분석한 연구 논문은 없습니다. 그 설령 이제 지배 구조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네. 그렇다면은 네. 우리나라 정시는 오버카운트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는 이제 지배 구조 규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거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 그다음에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배임죄 처벌 규정, 예. 그리고 이사에 대한 그 어떤 뭐 해임 청구권, 예. 그다음에 그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 금지,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뭐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규제들이 들어왔기 네.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정시는 오히려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오버카운트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먼저 설명이 돼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우 본부장님 모시고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측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